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신입생들은 다 차고 북적북적 캠퍼스가 그랬죠. 근데 요즘 최근 보니까 올해 강원도 내 이제 주요 4년제 대학들이 신입생 정원 미달 사태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계속 위기의 지방대 얘기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좀 도내 주요 대학들이 이렇게 줄줄이 미달이라고 하니까 좀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강원도 내에 있는 일단 4년제 대학만 기준으로 신입생 충원율, 추가 모집이 최근에 끝났거든요. 추가 모집까지 한 충원율을 공개한 대학을 보면 8곳 중에 5곳의 대학들이 전부 충원율을 전부 채우지 못했다고 해요. 취업이 가장 잘 되는 걸로 좀 높았던 춘천교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100%를 채웠습니다. 채웠고 한림대하고 연세대 원주 캠퍼스 같은 경우에, 미래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99% 이상의 충원율을 채웠는데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에는 2,000명이 넘는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1,500명 정도가 지금 전부 충원밖에 안 됐습니다. 73% 정도 수준에 불과한 수치고요. 상지대 같은 경우에도 60%대 그쳤습니다. 이 밖에도 뭐 거점 국립대학인 강원대 같은 경우에도 98% 정도로 지난해보다 좀 떨어졌고 강릉 원주대, 경동대 같은 경우에도 90%대 뭐 전후반 해서 2~3% 정도 모두 지난해보다 떨어진 상황입니다. 국립대인 강원대까지 이렇게 충원율이 떨어졌네요. 네, 이 문제는 근데 사실 지방에 있는 대학 모두의 문제예요.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한국대학교육협회에서 발표한 추가 모집 자료에 따르면 162개 대학이 추가 모집을 했대요. 이 인원이 3만 명이 넘습니다. 3만 200명 정도인데 이 인원은 지난해 추가 모집 인원의 3배 이상 모집 인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500명 이상, 한 군데 대학에서 추가 모집 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대학이 16곳이었는데 모두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었습니다. 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지방대 미달로 꼴찌까지 합격이라는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정시 모집 추가 합격자까지 뽑았는데도 정원을 못 채워서 이제 추가 모집을 하는 이 학교의 90% 이상이 다 지방대다. 뭐 사실이긴 하지만 이 헤드라인을 보면 이게 오히려 또 지방대에 안 좋은 인식을 더 심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구조적으로 대학 자체 매력을 잘 못 느끼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지금 대학을 들어간 학생들조차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속 비대면 수업하고 비대면 수업도 한두 번밖에 안 듣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자퇴를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합격을 해도 뭐 저 학교 가서 또 저런 재미없는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는데 하면서 군대부터 가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거든요. 하지만 이 중앙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지방대에 초점을 맞춰서 쓰는 것보다 전체적인 문제가 이렇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대책은 어떻게 이끌어야 된다라는 거를 더 풍부하게 할애를 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 정원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될 상황이잖아요. 이대로 두면은 말하자면 하나의 기업이라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수백억, 많게는 수백억 가까운 운영 비용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과 수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풍부하게 할 수 없단 말이죠. 연구를 할 수 없는. 그럼 그건 악순환이 된단 말이죠. 그 연구를 할 수 없으면 그 학교를 갈 이유가 없다. 또 자꾸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그런 상황으로 악순환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진짜 특단의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방대 중에서도 국립대가 이 미달 사태가 난 거는 매우 큰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왜냐하면 국립대의 가장 큰 장점이 좀 싼 저렴한 등록금인데 그렇게 지금 정말 어렵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19로 경기 형태도 되게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 국립대마저도 미달이 됐다는 것은 대학을 안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점차 느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돈 내면서 못하러 이걸 다니냐. 그렇죠. 예, 차라리 이 돈으로 내가 취업을 준비할래. 그래서 공무원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늘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대학 평가를 통해서 학교를 줄이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좀 문제가 좀 너무 지방대만 몰려 있다. 저는 그래요. 뭐 지금 뭐 일본 같은 거를 얘기를 들면 사립대가 있고 다 똑같이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도 많이 분배를 해주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긴 하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들한테는 그러니까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거랑은 조금 이 대학 정책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이제 추후 좀 저희가 계속 얘기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정부가 대학교들을 대상으로 대학 역량 평가, 기본 역량 진단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진단 평가의 가장 큰 배점이 신입생 재학생 충원율이라고 합니다. 뭐 지방대들은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충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배점이 높아버리면 또 그 지방대학교는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고 낮은 평가를 받게 되면 또 재정 지원 제한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 같아요.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일단은 학교를 줄여보자라는 방안으로 내놓은 대안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학교를 과감히 재정적인 지원을 줄이고 나중에는 점점 쇠퇴화시키겠다 이 방침인 건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뭐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 대한 기피가 심화가 되면서 이게 이제 지역 소멸로까지 우려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스카이 이 대학들을 굳이 서울에 두어야 되냐라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지방 분권을 이제 강조하는 이제 정권에서 이 서울에 있는 대학들, 잘 나가는 대학들은 계속 서울에 유지시켜 주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대학을 줄이게 되면 결국은 또다시 지방 분권은 또 소멸이 되는, 지방은 또 소멸이 되는 이런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건데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국립 서울대학교 이런 것들을 지방으로 캠퍼스가 아니라 본원을 아예 본대 대학을 이전하는 것도 뭐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럼 뭐 이런 것들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카이 쪽에 저 서울에 있는 인서울 학교들의 정원을 줄이거나 이런 문제는 상당히 논쟁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일단 정치인들 자체가 다 거기 출신들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지방 분권에 대한 개념을 강조를 하면서 누군가가 정치인 리더가 그거를 던지면서 당선이 돼야죠.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걸 기대를 하면서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화제를 우리가 필요하다는 정책을 연구진이나 전문가들이 다 만들어 놓고 이거를 누군가가 출마하시는 분한테 공감을 이끌어내서 그 사람이 당선되도록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이제 곧 대선도 있고 뭐 선거 많잖아요. 그럴 때 계속 푸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뭐 말하자면 거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필요한 정책이다 하면 그 이슈를 전문가들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유권자들이 확실한 지지를 해줘야 된다. 자기의 정치적 소견을 떠나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사립대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이잖아요. 이게 이 경제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사립대도 M&A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정부에서 나서서 자 A 대학이 지역에 있는 B 대학을 흡수해라. 자 그럼 우리가 이만큼의 세제 혜택을 줄게. 그렇죠. 이런 좀 혜택을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면서 이걸 좀 해줘야지 무조건 지방대만 없앤다 하면 지역은 점점 더 소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대학이 없어지면 지방은 몰락하게 됩니다. 그렇죠. 뭐 경제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이 학술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대학이 없어지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또 서울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지역은 점점 더 관련 업체들이 더 없어질 거고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지역은 이게 1차, 2차, 3차적인 피해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M&A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 2020년에 학령 인구가 51만 명 정도였는데 2040년이 되면 28만 정도로 준대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뭐 이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방대를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채울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없게 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진짜 뭐 좋은 우수한 대학들이 인수합병도 필요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정말 정확한 기준 잣대를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하면 뭐 균형 발전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국토가. 근데 한편으로는 또 지방대 자체의 자구책 마련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지방대가 뭐 사학비라던가 안 좋은 이미지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도 지방대 스스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대학은 어차피 이제 이번 평가에서 없어져야 되긴 하는데 정말 건실한 대학들도
이제 뭐 신입생을 뭐 충원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없어진 처지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만 더 좀 명확한 잣대. 왜 수도권에 있는 정말 작은 대학들도 많잖아요. 이런 대학들은 평가를 안 받는 상황이 되는 거고 결국 지역에 있는 대학들만 평가를 받게 된다면 두 개를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어디가 더 경쟁력이 높냐라는 것도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지방대에 초점이 맞춰져서 지방대만 줄이자라고 하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